살펴볼게. 자, 이건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 방법을 다 편한 방법대로 숙지하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제가 보통 쓰는 방법이고, 이게 fx가 0보다 작다의 해가 2초과 9 미만이래. 그럼 내가 하나 한번 물어볼게. 이거의 해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당연히 똑같이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이 말은 x자리에 t를 x자리에 t를 집어넣어도 그대로 해가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마치 항등식처럼. 그러면 첫 번째 방법 f2x 플러스 1이 돼. 그럼 여기가 2x 플러스 1이 되려면 x자리에 뭐 집어넣으면 될까? 2x 플러스 1을 똑같이만 집어넣으면 되지. 예, 맞아요. 맞지? 여기도 2x 플러스 1. 여기도 2x 플러스 1. 그러면 빼기 1 하시고 2로 나누면 빠르게 해를 구해낼 수 있겠죠. 2분의 1 초과 4 미만. 이게 보통 아주 평화로운 문제에서 이렇게 푸시는 게 대부분이고, 근데 답지나 학교에서는 아마 이렇게 배우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시지 않고, 이게 첫 번째 방법, 이렇게. 두 번째는 그냥 fx를 꾸며내는 겁니다. 해가 이렇게 나오려면 fx는 아마도 이런 놈일 거예요. 맞죠? fx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만 0보다 작다 했을 때 2부터 9 사이가 나오겠지. fx를 대충 꾸며내신 후에 f2x 플러스 1은 여기서부터는 똑같습니다. x자리에 2x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2x 플러스 1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이게 0보다 작으려면 a가 양수이므로 사이 범위가 되겠고 2분의 1 초과 4 미만이 나오겠죠. 꾸며내야 된다라는 과정이 조금 추가될 뿐이고 어떻게 푸시던지 간에 사실 특별히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두 가지 방법은 제가 지금 다 알려드렸어요. 아주 쉬운 문제는 제가 푼 방법이 가장 유효하고 fx를 구하는 모양을 보여줘야 될 때는 서술형에 보여줘야 될 때는 두 번째로 푸는 게 좋겠지. 근데 서술형에는 반드시 이거 쓰셔야 돼. 는 0보다 작다의 해가 사이 범위가 나오려면 2차 한계수는 양수가 돼야만 합니다. 이런 거 안 적으셔서 조금 실수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2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7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k 값의 합을 구하여라. 자, 이건 일단 인수분해가 됩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되죠. 맞지? 3k를 어떤 숫자라고 생각을 하면 합차 공식 되죠? 될 거야. 그럼 사이 범위네. k는 문제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건 무조건 양수예요. 자, 이걸 만족하는 정수 x가 7개가 나와야 된대. 근데 아까 제가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하나 이런 거 봤는데 얘랑 얘는 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에 있겠지. 플러스 루트 3k, 마이너스 루트 3k는 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1, 2, 3.
자, 그러면 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으로 얘랑 얘가 찍혀야 되는데 그 사이 범위에 정수가 7개가 들어가려면 이렇게 7개가 들어가야 되지. 맞니? 이렇게 위치하면 되겠죠. 이 둘은 절대 이렇게나 이렇게 위치할 수는 없지. 이거 부호만 반대인 거잖아. 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으로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으로 위치하니까 루트 3k가 이 사이에 있으면 마이너스 루트 3k는 이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만 보시면 돼요. 그럼 부등식을 먼저 작성을 하고 등호를 생각을 하라고. 이거 3이 되면 돼? 안 되지. 여기 지금 열려 있잖아. 비어 있어. 비어 있으니까 얘가 3이 되면 이렇게 되고 정수가 5개밖에 안 됩니다. 3보다는 커야 돼요. 4는 돼도 상관이 없죠. 어차피 비어 있잖아. 4가 되더라도 4랑 마이너스 4는 포함하지 않으니까 7개 나오는 거 맞습니다. 등호 관계 유의하셔야 돼요. 이거 다 양수지. 제곱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3으로 나눠주시면 자,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는 4, 5밖에 없지. 이게 5점 어쩌고 저쩌고니까. 자, 그럼 4, 5 더하시면 답은 9가 되겠고. 됐죠? 자. 요즘이 지금 수행평가 시즌인가? 자, 이제 유형 8번부터는 해가 특수한 경우입니다. 방금까지 했던 건 죄다 해가 어떤 사이 범위거나 바깥쪽 범위거나 아주 심플하게 나왔고 여기서부터는 해가 한 개다, 해가 없다, 해가 모든 실수다. 특수한 경우를 말하는 거고 해가 특수한 경우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프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의할 점도 제가 말씀드릴게. 이 두 표현은 다른 표현입니다. 2차 부등식이라는 표현이랑 그냥 부등식이라는 표현은 달라요.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써 있으면 어느 경우에도 2차 함계수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 근데 그냥 문제에 부등식이라고 써 있으면 2차 함계수가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 시험에서는 이 부분에서 함정을 많이 파놓고 풀지. 많이 파놓죠. 자, 대표적인 거 얘를 먼저 볼게. 이거 절대 외우는 거 아니야. 자,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문장으로 독해하듯이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첫 번째 중요한데 이 해가 오직 한 개래.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이 이차함수를 제가 fx라고 했을 때 함수값이 0 이상이 나오는 점이 한 개란 얘기지. 맞니? 함수값이 0 이상이 되는 점이 한 개란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내가 그럼 그림을 그려볼게. 이게 맞을까? 이게 맞을까? 어느 걸까요? 이 네 개의 그림 중에. 세 번째지. 세 번째만 함수값이 0 이상이 나오는 점이 딱 하나입니다. 얘는 연락이 많고 모든 실수고 얘는 없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조건을 구하라는 얘기야. 오케이? 여기까지 문제 없어? 그래프로 푸셔야 돼. 특수한 경우는 외우지 마. 절대 외우시면 안 돼. 그럼 이렇게 그려지려면 일단 위로 볼록이어야 되죠.
위로 볼록이니까 2차 한계수는 음수가 나와야 되겠고 x축과 몇 번 만나요? 한 번. 한 개. 자, 조금 빨리 해볼게. 해가 특수하면 나는 칠판에 그렸지만 여러분들은 그 머릿속에 이 그림이 떠올라야 되고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조건을 생각하라고 암기하지 말고 생각해보면 2차 한계수가 음수니까 얘가 음수여야 하고 x축과 교점이 한 개라는 얘기는 결국 식으로 표현하면 판별식이고 0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됩니까? 외우는 게 아니고 외우지 마. 외우면 이 케이스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 모든 케이스를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고 x축과 교점이 딱 하나 나오니까 판별식 짝수네. 이거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2차 한계수 상수항이 0 맞죠? 그럼 a 플러스 2의 제곱이 9니까 a 플러스 2는 3이 돼도 되고 마이너스 3이 돼도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니까 딱 하나로 나오겠지. 됐습니까? 네. 마이너스 5가 되겠고 됐죠, 됐죠. 자, 이제 9번, 10번 유형으로 넘어갈게요. 조금 난이도를 이제 높여볼게요. 해를 가진다 라는 표현. 그리고 여기를 잘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2학기 중간고사 출제 범위의 명제라는 단원에 똑같이 또 나옵니다. 그냥 재방송이에요. 재방송이고 모의고사 풀 때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많이 나오고 자, 다음이 해를 가진다라고 했어요. 이게 한 줄밖에 안 되는데 잘 못하시는 분들 많아. 먼저 문제 맨 앞에 2차 부등식이니 부등식이니 2차 부등식이라고 써있지. 그럼 A가 0인 경우는 절대 고려를 할 필요가 없어요. 2차 부등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은 A는 0이 아니다 라는 얘기야. 자, 그럼 얘는 당연히 인수분해가 안 되지. 그리고 해가 존재한다라고만 했습니다. 특수한 경우에요. 그럼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돼. 이게 2차 함수인데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모양이 다르지. 맞습니까? A가 양수면 얘는 무조건 참이야. 왜? 다시 문장으로 함수값이 0보다 큰 범위 구해달라는 얘기지. 이 부등식이 함수값이 0보다 큰 범위인데 2차의 개수가 양수면 이렇게 그려지든 이렇게 그려지든 이렇게 그려지든 무조건 함수값이 0보다 큰 점이 나오죠. 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A가 0보다 크면 무조건 해를 가져요. 맞지? 여기 이해돼? 근데 A가 0보다 작으면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 이 중에 이 부등식이 해를 가지는 게 몇 번 그림일까요? 관심. 함수값이 0보다 큰 구간이 있는 게 이거밖에 없지 않아? 얘는 0이야. 0은 0보다 크지 않죠. 이렇게 그려져야 되지. 이렇게. 맞습니까? 얘는 함수값이 0보다 큰 구간이 없어. 얘도 없지. 이건 0이야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x축 위로 올라와야만 함수값이 0보다 큰 구간이 존재하는 거죠. 그럼 결국 x축과 교점이 몇 개란 얘기? 2개란 얘기입니다. 반드시 2개여야 돼요. 얘는 x축과 교점이 없는 거고 접하는 거고 2번 나와야 되는 거고 등호 유의하시고. 자, 그럼 판별식 절반의 제곱, 그럼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 반대. 이건 인수분해 다 되지.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이 중에서 0보다 작으면서 이걸 만족해야 되니까 결국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 이거밖에 없죠. 맞니? 그럼 최종적으로 답은 0보다 크면 무조건 해가 있고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보단 크고 0보단 작아야 해가 있는 거죠. 몇 번에 있나요, 그럼? 5번에 있지? 됐습니까? 이게 생각보다 참 쉽지가 않아. 국어를 잘해야 돼, 여기는. 국어를. 근데 1학년 때는 국어를 뭘 배우는 거예요? 문법 배워? 문법은 뭘 배우는 거지? 요즘도 그런 거 배우니? 자음동화, 구개음화 이런 거 배워요? 경음화 현상, 된소리 이런 거 배우나? 맨날 똑같은 거 배우네. 그놈의 구개음화는 나는 이 맞춤법들이 맨날 바뀌어서 그 사이시옷이랑 이거 너무 헷갈려. 제가 학교 다닐 때랑 많이 바뀌어가지고. 자, 963번이 여기서는 가장 출제하기 좋은 문제입니다. 여기는 그냥 상 문제로 볼게.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 여기 앞에 세 글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2차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앞에는 항상 5글자가 써 있었어. 2차 부등식. 근데 얘는 그냥 부등식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가 0인 경우를 먼저 해야 돼. 순서가. 즉 m이 1인 경우. 오케이? m이 1이면 이거 0이죠. 이것도 0이고. 부등식이 이렇게 되지 않아? 1 집어넣으면 이거 빵 3이 0보다 크다. 3이 0보다 큰 거 맞지? 성립하는 겁니다. 그죠? 맞아요. m이 1이면 x값에 상관없이 이거 0, 이거 0이니까 3은 0보다 큰 거 맞죠? 이게 첫 번째로 추가되는 거고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있으면 이건 할 필요가 없어요. 2차 부등식이면 2차 한계수가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럼 두 번째, 얘가 0이 아니다. 그러면 왼쪽은 2차 부등식이 맞죠? m이 1이 아니면. 그럼 그림 그려야지. 인수분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 해가 특수한 경우죠. 2차 함수의 함수값이 항상 0보다 커야 되지. 이해됩니까? 2차 함수의 함수값이 항상 0보다 크려면 x축 위에 이렇게 그려지면 되죠. 이렇게 그려질 조건을 생각하라고. 이렇게 그려지려면 2차 한계수가 0보다 커야 되고
두 번째는 x축과 교점이 없어야 됩니다. 자, 2차 한계수가 n-1이죠. 얘가 0보다 커야 되고, 즉 m이 1보다 커야 되고, x축과 교점이 없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높아심에 말하는데 x축보다 위에 떠 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겠지 이런 거 아니야. 판별식은 x축과 교점을 말하는 거라고. 교점이 없잖아. 이렇게 그려져도 판별식은 음수고 이렇게 그려져도 판별식은 음수예요. 교점이 없으니까. 그런데 항상 함수값이 0보다 크게 나와야 되니까 이 케이스는 아니란 얘기지. 이거 항상 작게 나오잖아. 자, 그럼 판별식 짝수죠. 1차 한계수가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 곱하기 이거. 자, 근데 결국 이거 인수분해를 그냥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둘 다 n-1을 인수로 가지고 있죠. 묶어내면 여기서 n-1, 여기서 마이너스 3이니까 바로 인수분해 되지. 사이 범위. 맞아? 그러면 2차 한계수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는데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가 이게 되겠지. 결국. 여기서 맨날 감점을 하시는데 답에는 이걸 적으면 되니? 안 됩니다. 언제도 성립한다고? 1일 때도 성립하니까 최종적인 답에는 이렇게 적으셔야겠죠. 그냥 늘 나오는 문제예요, 이건. 이런 건 맞추는 게 예의고 963번을 제일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말장난으로 넘어가서 자, 다음 부등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국어를 잘해야 된다라고 했어. 얘가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함수값이 0보다 큰 점이 없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함수값이 0보다 크게 나오는 점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그럼 머릿속에 그래프를 떠올리라고. 함수값이 0보다 한 번도 크게 안 나오려면 그냥 아래쪽에 쭉 그려지거나 또는 한 번은 접해도 되겠지. 이해됩니까? 내가 너무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절대 암기하시면 안 돼. 이걸 암기해 버릇하면 명제 시간에 또 재방송이고 고2, 고3 때 또 재방송이에요. 이해하셔야 돼요. 문장으로. 함수값이 0보다 큰 점이 하나도 없으니까 x축 아래로만 그려져야 됩니다. 이건 0보다 큰 게 아니죠. 그럼 이렇게 그려지려면 x축과의 교점이 없어도 되고 접해도 되니까 한 방에 쓰면 이거죠. 그리고 위로 볼록여야 되니까 2차 한계수가 음수인데 2차 한계수는 이미 음수입니다. 이해됩니까? x축보다 아래 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게 아니라고. 그것만 꼭 유의해 주세요. 자, 4분의 d 절반의 제곱 빼기 이거 곱하기 이거 빼기니까 다시 플러스 될 테고 자, 이거 그냥 인수분해 되죠. a 플러스 3으로 묶어내면 여기서 a 플러스 3, 4 더했으니까 a 플러스 7. 자,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7 이상 마이너스 3 이하. 됐지. 됐습니까? 바로 밑에 거 한번 풀어보세요. 965번. 왠지 못 풀 것 같아. 965 바로 밑에 거.
자, 같이 한번 볼게. 이놈의 해가 없대. 이놈의 해가 없다는 얘기는 함수값이 0 이하인 점이 없다는 얘기죠. 함수값이 0 이하인 점이 없으려면 그냥 이렇게 붕 떠 있다는 얘기 아니야? 같아도 안 되니까 붙어 있어도 안 됩니다. 맞죠? 이렇게 fx가 그려지면 0 이하인 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렇게 그려질 조건은 x축과의 교점이 없으니까 판별식이 음수 나와야 돼. 자, 4분의 d 절반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 되죠. 뿔마 2루트 2로 루트 8이 2루트 2니까 맞니? 2루트 2면 2.5버버지. 이 사이에 정수를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5개 나오겠죠. 5개 나오니까 정수는 5개 나옵니다. 3번이죠. 3번. 등호 들어가신 분은 잘못 푼 것이고 등호 없어야 돼요. 0이 나와도 안 됩니다. 그 다음이 유형 12번. 자, 유형 12번이 제한된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이거는 모든 실수가 아니라 제한된 범위예요. 모든 실수랑은 다릅니다. 일정한 구간에서만 성립하면 돼. 일정한 구간은 문제에 주어지겠죠. 자, 일정한 구간에서만 성립하면 되고 개인적으로 팁이 있다라고 하면 이 2차 함수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는 건 대칭축을 잘 알아보셔야 됩니다. 네, 여기서 이번 시험 범위가 2차 함수가 들어가서 여러분들 대부분 알겠지만 대칭축이 미지수인 경우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대칭축이 미지수인 경우가 제일 어려운 거고 아닌 경우는 다 대칭축만 살펴보시고 그래프 잘 그리시면 됩니다. 제가 해볼게. 자, 이 범위에서 얘가 항상 성립하는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자, 이 아이디어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게 뭐랑 아이디어 자체가 똑같냐면 여러분들 학교에 가서 우리 반 학생들이 수학 점수가 30점 이상이다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하겠니? 공부 잘하는 애 점수를 물어볼까? 가장 못하는 애 점수를 물어볼까? 가장 못하는 아이의 점수를 물어본 후에 걔가 30점보다 점수가 높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30점보다 높은 거죠. 자, 이걸 이제 잘 이해해봐. 위로 볼록이 2차 함수죠. 근데 함수값이 0보다 크게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요 구간에서. 그럼 이 구간에서 제일 작은 놈을 찾아서 제일 작은 놈이 0 이상이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0 이상이죠. 이해됩니까? 모든 실수가 아니에요. 제한된 범위에서 이걸 fx라고 했을 때 이 범위에서 얘가 성립하려면 이 범위에서 제일 작은 놈을 찾았을 때 제일 작은 놈이 0 이상이면 성립이지. 이해돼요? 제일 작은 놈만 찾으면 된다고. 이거 대칭축 어디지? 이번 시험 범위니까 다 알겠지. 1이죠. 1. 1입니다. 그죠? 위로 볼록이고. 근데 2부터 5까지 그려진대. 요 범위. 요 범위에서
0 이상의 함수값이 항상 나오려면 5일 때가 가장 작지. 5에서만 0 이상인 걸 확인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0보다 같거나 큰 거죠. 그러니까 F5만 0 이상이면 될 겁니다. 자, 그럼 K는 2분의 15 이상이 돼야 되겠고요. 2분의 15면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중에 제일 작은 애는 8이지, 8. 되죠? 근데 이게 말 자체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여기는 제가 한 문제만 더 살펴볼게. 자, 970번으로 살펴볼게요. 자, 다음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항상 성립한답니다. 자, 그럼 이거를 먼저 인수분해를 해야겠죠. 그럼 이 범위에 있는 x가 위의 부등식을 만족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첫 번째 또 뭘 망설이냐면 식이 복잡하다고. 아니, 식이 복잡한 게 아니고 넘기면 되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식으로. 맞죠? 이거 다 넘긴 거예요, 왼쪽으로. 그러면 이 범위에서 함수값이 계속 0 이하가 나와야 된대. 아까랑 방향성이 다른데 이거 지금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지?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고 대칭축 어디? 2니? 2 아닙니까? 근데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1까지 그려진대. 그럼 이 범위에서 함수값이 항상 0 이하려면 제일 큰 놈이 0 이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0 이하지. 이해돼요? 모든 함수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려지잖아.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1까지. 근데 이 범위에서 항상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1일 때가 가장 큰 놈인데 가장 큰 놈이 0 이하면 끝이죠. 즉 F1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K는 3 이상 나오겠죠. 따라서 K의 최소값은 3이 되겠고. 이해됩니까? 왜 이 눈빛들이 자, 이제 유형 13, 14는 표현 방법만 다를 뿐이지 거의 같은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 2차 함수가 y는 x 플러스 2보다 위쪽에 있는 범위. 그게 1부터 3까지래. 자, 그럼 그림을 그려볼게. 2차 함수가 위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그려지죠. 근데 y는 x 플러스 2면 기울기 1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그럼 2차 함수가 더 위에 있는 범위가 이거죠, 이거. 맞아? 이 범위가 1이랑 3 사이. 여기를 알려주는 거 아니야?
결국 이건 2차 함수랑 직선의 교점을 알려준 겁니다. 이놈이 교점을 구하는 방정식인데 이 방정식의 두근이 1과 3이라는 얘기죠. 자, 이해됐어요? 지금 제가 칠판에 풀어드리는 방식이 분명히 센이랑 조금씩 다를 거야. 지금 제가 올해 센을 보고 좀 느낀 게 너무 원론적으로 나오고 식 위주로 나와서 실제 학생의 입장에서 이렇게 푸는 분이 많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풀어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문제집의 해설은 당연히 그림을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 식으로 짠짠짠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그 식이 튀어나온 이유를 아셔야 되고 이 그림 이해되죠? 이렇게 그려져야 1부터 3까지 해서 2차 함수가 위쪽에 있겠지. 이 말은 교점이 1과 3이란 얘기예요. 그럼 근각계수가 제일 편하겠지. 두근의 합은 근각계수에서 a-1인데 둘이 더하면 4고 두근의 곱은 근각계수에서 2-b인데 둘이 곱하면 3이고 자, 이렇게 a랑 b 구해낼 수 있죠. 그러면 a 플러스 2b는 3 나오겠죠. 3 됐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976도 그냥 표현만 한글로 좀 다르게 했을 뿐이에요. 이번에는 이 2차 함수가 항상 위쪽에 있대. 저 직선보다. 이때 정수 m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여라. 자, 이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가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럼 둘은 교점이 있겠니 없겠니?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럼 2차 함수가 항상 위쪽에 있다고 볼 수가 없죠. 여기서는 직선이 위쪽에 있습니다. 결국 이 멘트는 둘의 교점이 없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냥 국어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교점이 없으니까 둘을 연립했을 때 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판별식 써야지. 이렇게 되겠죠. 맞아. 36이 6의 제곱이죠. 이 상태에서 바로 인수분해할게. 합차 공식 둘이 더하면 m 플러스 8 2 플러스 m에서 6 빼면 자, 사이 범위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정수의 최소값은 그럼 마이너스 7이고요. 최대값은 3이죠. 여기 지금 등호가 없지. 둘이 더하면 답은 2번 나오겠고, 그러니까 항상 위쪽에 있다, 아래쪽에 있다 이 표현들을 교점이 어떻게 되느냐를 확인하셔야 돼. 이해됩니까? 이렇게는 그려지면 안 되고 2차 함수가 위쪽에 있다는 얘기는 어느 경우에도 직선과 교점이 생기면 안 됩니다. 교점이 없으니까 이 방정식에 해가 없겠죠. 해가 없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2차 방정식, 2차 함수를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여기 문제를 깔끔하게 풀어내실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이 뭐 2차 부등식의 활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활용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식을 세워보시면 되겠죠. 식을 세워보시면 되는데 982번 제가 한 문제 정도만 살펴볼게. 자, 티셔츠 한 장을 2만 원에 판매하면 하루 30장. 이 판매가 되고 가격을 1,000원씩 할인하면 판매량은 5장씩 증가한답니다. 뭐 상식적인 수준에서 당연히 가격이 싸면 조금 더 팔려야 되겠죠. 하루 판매액이 80만 원 이상이 되도록 한다.
하루 판매액이 80만 원 이상이 되도록 할 때 할인할 수 있는 금액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자, 이게 조금 뭐 주의하셔야 되겠는데 기본 단위를 뭘로 잡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는 1,000원을 기본으로 잡으셔야 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00원이나 1원을 할인할 수는 없죠. 1,000원 할인할 때마다 5장씩 늘어난다 라고 했으니까 1000x1을 기준으로 할게. 1000x1을 그냥 할인 금액을 x라고 두시면 안 됩니다. 기본 단위가 1,000원이니까 1원, 10원, 100원 안 돼요. 그럼 원래 2만 원이래. 2만 원인데 제가 1000x1만큼 할인을 하면 원래 30장 팔렸는데 5x만큼 추가해서 팔린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x가 1이면 1,000원 할인하니까 5장 추가. x가 2면 2,000원 할인하니까 10장 추가. 이게 판매액이죠. 판매 가격 곱하기 판매 개수니까 이게 판매액입니다. 이게 가격이죠. 이게 판매량. 이게 매출액 총액이잖아. 그랬더니 판매액이 80만 원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상이라고 그랬니? 네. 그러면 이게 80만 원이죠. 맞니? 이게 좀 무식하죠, 식이. 무식한데 이걸 그냥 전개하시면 안 되고 얘를 1000으로 묶어내 볼게. 1000으로 묶어내면 얘는 20이 남겠고 얘는 5로 묶어내 볼게. 자, 1000약분. 1000약분하면 공 3개 지워지죠. 그 다음에 5로 약분. 5로 약분하면 이거는 160만 남겠네. 맞죠? 자, 부등식이 이렇게 됐습니다. 좌변 2창 마이너스 x제곱 1창 20x 마이너스 6x니까 14x 상수항 120. 자, 이거 아마도 뭐 문제 출제하신 분이 제정신이면 인수분해는 쉽게 되겠죠. 4랑 10으로 되지. 자, 할인할 수 있는 금액의 최소값. 여기서 또 4라고 적으시면 안 되고 할인할 수 있는 금액의 최소값은 4,000원이 되겠지. 그럼 애초에 할인 금액 자체를 1000x1이라고 했으니까 x가 4일 때 할인 금액의 최소값은 4,000원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잠깐만 쉬었다가 제가 문제를 좀